요즘 평양에는 복고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하기에 나서면서 진작부터 예고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복고 열풍에는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찬일 소장, 강철한 대표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나라에는 뭐 7080 콘서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시봉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렇죠. 근데 북한에는 또 요즘 뭐 추억의 노래 뭐 이런 공연을 한다 그래요. 네. 안 박사님은 옛날 생각 좀 나시겠는데, 예, 이걸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뭐 예. 북한은 이 음악이나 뭐 영화나 스포츠를 다 예. 당국이 주도하에 진행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억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이 뭔가 그 당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노래들을 다시 이제 리바이벌 시킴으로써 뭔가 좀 북한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네. 과거 우리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었다. 우리도 그때처럼 다시 뭐 일어서자.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의도보다도 어떤 이설주. 네. 원래 뭐 이 마누라가 저 음악 가수 아닙니까? 가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영향이 큰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가수 중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제 전혜영이라고 네. 그 휘파람을 불어서 뭐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에도 크게 저도 그 노래 압니다. 예, 아시죠? 예. 우리 노래방에도 나옵니다. 예. 근데 그 노래를 불렀던 전혜영이 나타나는데 몸뚱아리가 한 2배가 늘어나서 나타난 겁니다. 안 박사님이 보시기에 좀 서운하셨군요. 글쎄 서운 방금 네. 별로 없었는데 네. 좌우간 그 북한에서 이 여자가 이제 좀 뭐 가수 생활하면서 뭔가 좀 스트레스 받을 만한 가정이 이게 깨끗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북한 당국, 그러니까 우리가 7080에 대한 향수와 우리는 뭐 그때도 배 불렀고 지금도 배 부르지만 그때보다 지금 훨씬 잘 살고 근데 북한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못 사니까 좀 살던 때를 부각시킴으로써 인민들을 뒷잔등을 두드리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그나마 북한에 있어서 어떤 태평성대였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70년대는 이제 김일성 시대였고 네. 이제 8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그 과도기, 그러니까 권력 이양기였죠. 네. 근데 이제 그 70년대 음악은 이제 김일성 찬양곡으로 일상되기 때문에 그 인민들 별로 추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일이 문화예술을 주도하면서 그때 이제 그 왕재산하고 보천보 악단을 내오게 되는데 네. 이게 당 선정부 소속의 직속 밴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악단에서 이제 주옥 같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혜영이, 뭐 김광숙이, 뭐 어떤 그 조구마, 리분이, 이경숙이. 예.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낸 노래가 그때 이제 80년대 북한 청년들에게 엄청난 이제 그 기억을 남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휘파람이라든가 예. 뭐 심장에 남는 사람 뭐 그런 노래들 예, 뭐 많이 힙합하고 그리고 네. 이제 뭐 내 이름 묻지 마세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아직은 말 못해. 네. 이 노래는 이제 니설주가 나중에 그 리메이크해서 불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뺀 예. 아주 순수한 또 율동 같은 노래를 이제 유포를 시켰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북한 청년들이 이 노래에 상당히 이제 매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 다시 불러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추억을 이제 불러온다는 것은 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김정은이 지금 30대로 이제 권력이 재편되다 보니까 이제 40대, 50대가 굉장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려 세우기 위해서 옛날 이제 그 유행했던 이 주독 같은 가수들을 부르다가 다시 노래를 좀 부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전에 모란봉 악단의 공연 장면을 보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란봉 악단의 공연입니다. 근데 요즘 복고 이 공연에 나오고 있는 그 가수들 잠시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예. 북한 내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지금 그 모란봉 악단의 그 바이올리니스트 네. 가만 손우 뭐야 그 걔가 이제 제일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들도 뭐 모란봉 악단이 저게 한 1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악기로 무장된 그야말로 아주 그 경량화된 악단 스타일이고 저게 이제 김정은 시대 음악 정치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심볼이고 상징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저것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뭐 이설주의 영향도 있은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현송월이가 저 단장입니다. 네. 단장으로서 이제 김정은
김정은과 어떤 뭐 관계가 있다 이런 소문도 예, 나왔죠. 한때 그 연문서를 네. 세게 뿌렸는데 실제 얼굴을 보면은 글쎄 뭐 김정은의 스타일을 우리가 모르지만 실제 보통 남성들이 얼굴을 봐서는 저 여자가 과연 김정은이 좋아할지 말지 좀 갸뚱하는 여성인데 어쨌든 남녀간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알겠냐마는 잠깐 예. 대자로서 이제 지난해 5월달에 현송월이가 등장해서 연설했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무슨 사이어 그 공원 합창단이라든지 예. 이게 대규모 아주 물량적인 공세를 하던 북한이 결국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저렇게 소규모로서 최정예화된 네. 예술단으로 지금 공략을 하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너무가 이렇게 좀 그 침으로 찌르는 듯한 효과밖에 안 나니까 아. 7080을 동원해서 예. 여기 이제 배경을 향수를 그리워하는 70년대 그 북한에서 먹고 살만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식으로 지금 약간 또 뒤로 빼가는 이런 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 저런 것을 확산시키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공연을 보게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예. 많이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일반 그러니까 이제 뭐 인민궁전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받은 네. 뭐 당 정군의 핵심 간부들, 또 네. 이제 공로를 세운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가서 보겠고요. 아마 이제 이 그 공연 같은 경우는 생중계로 아마 방송이 될 겁니다. 아마 북한 네, 쪽에. 네. 그래서 아마 TV가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과거에 그 만수대 예술단과 보천보 가곡단 이 두 개가 굉장히 이제 이름이 있고 상당히 이제 그 명망이 있었는데, 이제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당 손전부 자기 직속 산하에 뭐 왕재산 보천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그 이 김정일이 자기 아들에게 그 운하수 악단을 선물을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 운하수 악단에서 이제 막 그 포르노 행위 막 이런 이제 음란 동영상까지 만들어줘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예. 이 사건으로 11명의 가수가 처형되고, 또 이제 그 가수 중에 그 이설주하고 친구가 이제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설주 살아보려고 이설주를 막 이름 대다가 도 죽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운하수 악단 아마 해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란본 악단이 뜨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김정은 일가의 총애를 받은 사람만 이제 바짝 두고 네. 기존에 이제 만수대나 뭐 이런 그 어떤 그 왕재산 보천보 이제 옛날 아버지 시대 거긴 하지만 다 소외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란복은 정말 최고의 아파트에 뭐 고급 순정차에 막 이런 공급을 해주는데, 나머지들은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아, 그렇군요. 이 가수들도 굉장히 지금 소외감을 느낍니다 지금. 아, 예, 근데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옛날 가수들을 불러다가 예. 조금 위안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옛날 가수들은 북한에서는 이제 뭐 우리처럼 이렇게 영업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국가에서 안 부르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혀 몸 관리도 안 하고 예. 막 살이 막 찐채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까 뭐 2배가 됐다고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나만 얘기하셨는데. 같으면 이제 네. 좀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관리도 할 텐데 예. 이 사람들은 당에서 안 부르면 관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이제 험악하게 살이 쪄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 박사님이 잠시 그 예.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감이 좋지 않은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전혜영이나 김강숙이를 떠올렸던 이제 예. 그 세대가 예. 그 모습에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요즘에 그 김강숙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말하면 심수봉이 불렀던 그 백만송이 장미, 예, 예. 그러니까 알라 푸가초바가 불렀던 네.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대스타가 된 가수인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옛날에 되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세월을 견디는 사람은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김일성 시대에 대한 어떤 향수 얘기를 했는데 때마침 어제죠. 외교부에서 어젠가요? 그젠가 외교부에서 1984년도 외교 문서를 공개했는데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건강 악화설이 화다하게 퍼져서 네네. 우리 정부에서도 긴급 상황에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됐다는 겁니다. 네. 물론 실제 사망한 건 그로부터 10년 후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정말 80년대에 그랬습니까? 김일성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정부가 너무 이제 좀 앞서간 면도 없지 않는가. 네. 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만. 네. 왜냐하면 이제 84년이면 김일성이가 72세 났을 때입니다. 네. 82세는 94년에 죽었을 때도 그 사람이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물론 담당 의료진은 어느 정도 알았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 한 90세 이상은 살 걸로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모태또이라든지 뭐 중국의 그 지도자들을 살해해서 그렇게 봤는데 이게 84년에 72세인데 벌써 죽을 걸 대비했다. 이것은 조금 앞서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단지 하나 이제
그 후계 문제, 그러니까 지도자 네. 문제를 좀 빨리 완전 그 승계하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순발력 있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이미 76년도에 이제 당중앙위원회 업무를 거의 내놓고 예. 주석궁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완전히 이게 무슨 그 과거에 우리 고려장이라 그러죠. 예. 고려장 돼버린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대남 정책 외교 분야는 거기서도 결재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미 다 당과 군부가 김정일한테 줄 서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올라간 보고들은 다 그냥 김일성이 그저 기분 좋게 하는 예. 이런 내용들 뿐이고 뭐 심지어요 그때도 보면은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데 김일성이가 귀를 잘못 들어서 뭐 녹음 장치를 해가지고 녹음 테이프로 가서 틀어주고 예. 비디오로 틀어주고 이런 식의 보고를 받은 게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만수무강 연구소가 나오고 기쁨조가 나오고 이런 것도 다 김정일과도 관계되지만 김일성이 그 원조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미 권력은 84년경에 거의 김정일로 넘어갔다. 이런 것은 우리 외교부가 잘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공식 직함의 승계는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그때 그렇죠. 이미 승계는 실질적으로 예.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판단에서 옳은 것이었다라는 네, 말씀이군요. 근데 요즘 또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여기저기 또 많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동상 정치 북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걸 당국에서 돈을 대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상을 처음 만들 때에는 네. 북한 국력이 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국가가 돈을 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 전역에 세워진 동상이 3만 8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만 8천 개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 동상만 3만 8천 개인데 네. 이제 김정일까지 같이 세워지게 되면 7만 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지금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네. 이 동상을 만드는 이 재정을 일반 이민 김일성 동상만 3만 8천 3만 8천 개. 예. 이제 김정일까지 세워지게 되면 이제 7만 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동상을 만드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 북한 인민들에게 그 부담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 같은 것들을 이제 긁어 모아서 예. 뭐 몇 킬로 바치면 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지금 북한 전역에 동이 지금 남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부 다 지금 동상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일되면 대한민국 구리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거 싹 녹이게 되면 아주 그냥, 예. 굳이 땅을 파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광물 자원이 예. 땅 위에 서 전부 지금 있군요. 땅에다 서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것도 아주 정년이 예. 돼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북한의 동상 이 정치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네. 80년대 초에 이제 동시화평 주석이 평양에 처음 왔을 때 그 만수대 원덕위의 그 동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네. 그 김일성 이 손가락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 그렇게 예. 큽니까? 예. 근데 그 동상 위에다가 황금으로 이제 쫙 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밤만 되면 막 번쩍번쩍했는데 예. 그걸 동시화평 주석이 그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때. 덩샤오핑 주석은 실용주의자니까. 예, 그 사람은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상에 씌워진 금을 벗기긴 했는데 어쨌든 금은 안 씌웠지만 그런 동상이 이제 김정일의 어떤 그 반발에 의해서 네.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근데 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 뒤에 지하 대피소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을 북한은 생각해서 전쟁이 났다든지 할 때 저거 뭐 동상 그냥 비행기가 와서 까부시는 거 그냥 순식간에 까부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도 무서워하면서 또 자체 내에서 반체제 세력이 일어나서 동상부터 처치할까 봐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저 동상이 100% 지방에 있는 것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중요한 동상들은 다 웬만한 건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지하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안전 보이고 지하로 내려간다고요? 그렇죠. 동상으로? 이게 스위치를 누르면 예. 저것이 밑으로 쑥 내려가도록 돼. 그래서 예. 자정 대피가 되도록 파괴 안 되도록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당에서 평소 관리는 당에서 하지만 저것을 가장 신변을 중요시하고 첫 번째로 관리할 특권을 가진 게 바로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예.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우리 같으면 국가안전 이제 국정원이 관리하는 국정원이 거죠. 예. 저 동상을 저 동상 사수하는 것을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위부의 첫째 사명과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도, 시, 또 중앙의 그 관리는 다 국가안전보위부의 팀에 의해서 유사시에 어떻게 대피하고 이런 것이 다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렇게 죽은 사람까지 저렇게 관리하려다 보니까 북한이 결국 저렇게 못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단추를 누르면 지하로 내려간다 동상이. 예, 그러니까 예, 북한이 우리나라에는 뭐 국회의사당에서 전쟁이 나면 마징가 제트나 로버트 태권브이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예. 그건 농담이고 이건 예. 진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북한은 지금 이제 제가 그 90년대 초까지 있을 때만 해도
그 이 군 리 소재지까지 이제 김일성 그 연구실이 다 있습니다. 네. 그 연구실 안에 이제 도록이라고 이제 김일성 사진들이 다 붙어 있는데 전쟁이 나면 사람이 대피하는 게 우선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연구실에 있는 김일성의 도록들과 이제 그 속거상들 이것들을 대피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굴 파기가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었던 여덕군만 해도 여덕군의 가장 안전한 그 화강암 그 지하 동굴을 팠습니다. 예. 아예 파가지고 전쟁 때 그걸 다 거기다 놓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보다 이제 그 김일성의 어떤 그 유적물들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추는 게 북한의 최고 이제 임무가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화강암 안반을 파서 동굴도 만들고 전기 공급 같은 경우도 동상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북한 전기 사정 별로 안 좋은데. 아, 뭐 별로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안 좋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성에서 봐도 개성 그 자남산 그 동상은 항상 밤이면 100% 불을 밝힙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지방에 있는 동상도 다른 뭐 무슨 인민들의 생활집이나 뭐 공장 기업소엔 전기가 못 가도 여기에는 자가 발전을 해서라도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결국 북한에서 저런 개인 숭배 우상화 쪽에 가는 전기만 인민경제 분야로 돌려도 아마 북한 경제가 몇 년 안에 살아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간에 위성에서 촬영을 하면 예. 남쪽은 전기가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북쪽은 어두운 가운데 거의 암흑이고 몇 군데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지점이 되게 동상이 있는 그렇죠. 지점하고 김일성의 일치하겠군요. 동상일 것이고 그것도 근데 좀 우리처럼 뭐 예. 이게 LED로서 좀 멋있게 밝힌다면은 아마 좀 더 또렷이 지킬 텐데 겨우 그냥 인민 저 꼭대기에서 지시하니까 형식상 비치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 반딧불 같은 전기로 김일성 동상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야간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당국이 애지중지하는 이 동상에 대해서 예.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평양 아파트에 전기가 싹 나갔는데 예. 그 아파트 중간에 그 김일성 초상화가 딱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만 불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네. 보는 북한 인민들의 마음이 정말 이제 착잡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북한 인민들은 정말 방치한 채 죽은 김일성의 어떤 그 사진이나 동상을 그 불을 비추면서 거기다 막대한 국가 전기를 낭비하는 것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뭐 김다른 총리나 또 이제 경제 관련 일꾼들이 그 인민경제에 시급한 전기를 그 돌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동상 전기를 끄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처형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 관리 예. 잘못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 군수공장이든 인민경제 그 공장이든 네. 그 우선 이제 그 수령 동상을 비추는데 전기가 우선 가야 되지. 네. 이걸 끊고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뭐 김일성, 김정일이 인민을 생각하니까 예. 그 전기를 잠깐 돌려도 괜찮겠지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다 처형장에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김일성 동상이 우상 숭배화돼 있고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누르는 예. 하나의 이제 학성적인 어떤 그런 그 고질화된 병폐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북한 인민들은 아주 지겨워합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생겨났고 네. 이걸 관리하는데 전기는 물론이고요. 이 동상 하나 하나에 인민군 한 소대씩 경비를 섭니다. 누군가가 소대씩. 예, 네. 누군가가 훼손할까 봐. 동상을 깔까봐.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세워진 인력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상 노름 때문에 이 북한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꼴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의 그 어떤 생각은 이제 뭐 이 개혁 개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과도한 우상 숭배로 인한 이 비용 절감은 좀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젊은 지도자가 지금 이제 북한을 이끌고 있는데 요즘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 예, 이런 거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전망이 좀 부정적이네요. 네. 지금까지 안찬일 소장님, 강철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